오늘 한 신문에 한 대학 교수가 쓴 이 칼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인간화, 반생명화의 정점의 지표는 극단적 선택과 저출산이다. 그래서 출생률 최저, 자살률 최고라는 희귀한 쌍둥이 조합을 세계 최초로 가장 오랫동안 한국이 석권하고 있었다. 10세에서 39세의 극단적인 선택이 다른 모든 사망 원인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남성 대비 여성 자살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다. 한국은 분명 자멸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 급증은 체제 전체의 요인 때문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극단 선택, 즉 타살인 것이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국가, 기업, 사회가 범인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지금 극단적 선택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한국의 이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 시기가요. 98년, 그러니까 IMF 직후, 그리고 2002년, 2003년 카드 대란, 그리고 2009년이면 금융위기 다음 해죠. 이럴 때 극단적 선택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8년, 2002년, 2003년, 2008년, 2009년 이 세 번의 이 시기 동안에 엄청난 극단적 선택이 폭증했고 90년대 이후에 OECD와 극단적 선택에서 200% 차이가 나는 이 최고 자살률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88년 한국에 올림픽이 열리던 시기만 해도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있어요. 결국 IMF를 초래하고 카드 대란을 초래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동안에 한국의 국가 경제 정책의 실패가 또 거기 실패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의 실패가 젊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갔고 그것이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에 OECD 회원국들은 자살률이 평균 10.37% 감소했는데 한국은 230.68% 폭증했어요. 한국을 포함한 9개국만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한국을 제외한 8개국은 평균 증가율이 21.4%, 그냥 조금 늘어난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들이 아일랜드, 네덜란드, 일본, 폴란드, 그리스, 러시아, 멕시코, 칠레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빼놓고 나면 OECD 국가에서 전체 자살률이 16.6%나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자살률 최고라고 맹목적으로 이야기할 때하고 실제적으로 왜 한국만 유독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져 버렸고 또 1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인가에 대해서요. 이런 희귀한 현상이 인류 문명사에 있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시기가 빛의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지금 한국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둥바둥 살아가는가? 이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좌우, 진보, 보수요. 자, 그러면 이념적으로 극단 대립을 하면서 그 이념이 긍정적으로 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소화되기는커녕 이념적 극단 대립의 그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며 엄청난 이 자살과 또 세계 최저 출생률로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있는 사람이 죽고 젊은 사람들은 생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복제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기 싫은 세상에 죽거나 혹은 멸종을 선언하거나 그렇게 가고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자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 되거나 우가 되거나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G7에 업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G8을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이 G8이 되든 G1이 되든 이런 나라 꼬라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확실히 잘 사는 나라는 9개예요. 대체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까지 이제 한국 앞에 있어요. 요 근래에는 브라질, 러시아가 우리를 앞질렀고 호주가 우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올 4월 기준으로 한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한때 10위까지 올랐다가요, 재작년에 이제 뒷걸음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 GDP 12위라고 하면 적어도 세계에서 12번째 살기 좋은 나라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생률이 세계 최저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대부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좌우 이념이 지금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요, 그야말로 막막한 단계에 내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눈꽃만큼의 출구라도 있다면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라도 있다면 가족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면 자살을 선택하지가 않죠. 올해 들어서 부쩍 이 가족끼리 아니면 생판 모르는 젊은 남녀들이 그냥 자살하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채가 쌓여가고 있어요. 은행과 제2, 제3금융권 사채 빚을 진 사람, 갚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어요. 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빚을 지고, 그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빚에 쫓기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거로 보여요. 한국의 출생률은 합계 출생률이 0.78. 세계에서도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희귀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것은 아예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어요. 좀 있으면 이제 밀어 닥칠 겁니다. 더욱더 폭증하는 자살과 더욱더 낮아지는 출생률을 기록할 거예요. 이 한편에서는 호화 해외여행, 명품 구매, 그리고 3억씩 들어가는 호화 결혼식이 폭증하고 20-30만 원짜리 뷔페, 70만 원짜리 오마카세, 20만 원에 육박하는 빙수까지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양극화. 그래서 소수는 천국 같은 세상에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자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라는 맨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청산을 하니 마니 그러다가 청산되는 거는 하나도 없이 서로가 비슷한 꼴로 그냥 뱅뱅 돌고 있습니다. 자가 우의 부패를 척결했다고 잡고는 엄청난 부패를 저지르고 실각하고는 우가 잡아서 자를 척결한다 하고는 또 자들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남국을 보면서 조국과 조민을 보면서 이재명을 보면서 태영호와 김재원을 보면서 김기현을 보면서 윤석열을 보면서 문재인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보면서요. 이것이 국가와 그리고 사회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책임일 수도 있다. 자, 그럼 그 책임도 아니라면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모두 개별적인 책임이냐? 죽는 사람은 자기가 못나서 이 세상은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사회고 이 세상에서 낙오되은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고 알 바가 아니다. 대체로 이런 생각이 기득권 내부에서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요.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 출생률과 최고 자살률이란 두 개의 쌍둥이 지옥도를 외면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죠. 개인의 실패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원천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불평등을 전부 평등으로 하자는 거짓말은 오래전에 틀린 것으로 입증이 되었으면 적어도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행명 21이 뭘 주장합니까? 집을 국가가 원가로 판매해라. 사교육을 철폐해라. 그리고 국가가 고용을 창출해라. 그리고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내국인들이 국가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자, 죽는 사람 상당수가 일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저렇게 자살을 하지 않을 거예요. 출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집값과 그리고 교육비가 상식적인 수준에 있었다면 출생을 거부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희망 출산율이 2.08이라고 나왔어요. 애들을 놓고는 싶어요. 그런데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기업하는 사람은 애국자고 고용하는 기업이 애국자다. 기업을 밀어줘야 된다는데 기업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득이나 국민의 이득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아요? 기업의 이익은요, 오너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우선 가는 거죠. 우리의 이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기업을 하고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마치 애국자인 양 하면서 외국 노동자를 불러서 기업을 살려야 된다. 누구 좋아라고 외국 노동자들 데려와서 기업 살립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멸종해 가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 썩은 기득권들이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사람 되기는 걸렀고요. 이제는 멸종당하거나 죽을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어서요. 저 썩은 정치인들을 내몰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e are